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기술이거든요. 근데 이게 현대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꿔버린, 뭐랄까, 혁명적이면서도 진짜 끔찍한 무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무기 뒤에 숨겨진 그 놀라운 과학, 그리고 더 소름 돋는 경제학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분쟁 지역에서 새로운 공포의 상징이 되어버린 그 소리, 그 불길한 소리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네, 바로 이 소리입니다. 마치 예초기나 오래된 스쿠터가 지나가는 듯한 이 윙윙 거리는 소음. 이게 바로 자폭 드론 샤헤드가 내는 소리이자 하늘 위에서 들려오는 새로운 위협의 신호가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 무기 자세히 뜯어보면요. 사실 굉장히 조잡해 보여요. 거의 장난감 수준의 부품들을 얼기설기 조립해 놓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단순함이 기존의 모든 군사 전략을 그냥 뿌리부터 흔들어 버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무서운 무기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요. 아주 근본적인 과학 원리로 한번 돌아가 보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기계가 어떻게 하늘에 떠 있을 수 있는 걸까요? 아주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보는 겁니다. 사실 그 원리는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자, 여기 프로펠러를 보면 날개가 살짝 휘어 있죠? 저게 쌩쌩 돌면서 공기 입자들을 아래로 엄청나게 밀어내는 거예요. 그럼 뉴턴의 법칙에 따라서 작용, 반작용으로 공기가 드론을 위로 밀어 올리는 힘이 생기겠죠? 바로 그게 추력입니다. 그래서 이 4개의 프로펠러가 더 빨리 돌아서 추력이 지구의 중력보다 강해지면 드론은 위로 쑥 올라가는 거고요. 두 힘이 정확히 같아지면 공중에 가만히 떠 있는 바로 호버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잠깐만요.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모터가 한쪽 방향으로 프로펠러를 돌리면 그 반작용 때문에 드론 본체는 반대 방향으로 팽이처럼 뱅글뱅글 돌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바로 그 힘을 우리가 토크, 즉 회전력이라고 부르는데요. 엔지니어들이 이 문제를 정말 똑똑하고 우아하게 해결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보세요. 마주보는 프로펠러 2개는 시계 방향으로 돌리고요. 나머지 2개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쪽으로 돌려는 힘과 저쪽으로 돌려는 힘이 정확히 똑같이 발생해서 서로를 완벽하게 상쇄시켜버립니다. 덕분에 드론은 제자리에서 헛돌지 않고 안정적으로 딱 떠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움직이는 건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전부 이 원리를 살짝 비트는 거예요. 드론의 작은 두뇌, 바로 비행 컨트롤러가 각 모터에 아주 미세한 명령을 내리는 거죠. 자, 위로 올라가고 싶다. 간단해요. 4개 모터 속도를 똑같이 올리면 됩니다. 그럼 앞으로는요. 뒤쪽 프로펠러 2개만 좀 더 빨리 돌리는 거예요. 그럼 드론이 자연스럽게 앞으로 기울면서 슝 하고 날아가겠죠. 그럼 제자리에서 회전은 아까 말했던 그 토크 균형을 일부러 깨트리는 겁니다. 한쪽 대각선 프로펠러들 속도를 살짝 늦추면 균형이 깨지면서 드론이 싹 하고 돌게 되는 거죠. 자, 좋습니다. 드론이 어떻게 날고 움직이는지 이제 그 기본 원리는 다 이해하셨죠? 그럼 이제부터 이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과학 원리가 어떻게 이렇게 파괴적인 군사 무기로 탈바꿈하는지 그 속을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샤헤드 136 드론을 내부를 한번 뜯어보죠. 이걸 보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무슨 최첨단 비밀병기 이런 거랑은 거리가 아주 멉니다. 오히려 그냥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구할 수 있을 법한 부품들의 조합에 가까워요. 여기 들어가는 엔진도 고작 50마력짜리, 그러니까 작은 오토바이 엔진 같은 거고요. 길을 찾아가는 GPS나 비행을 제어하는 컨트롤러 같은 핵심 부품들도 전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상업용 제품들입니다. 길을 찾아가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비싼 군용 장비? 그런 거 안 써요. 그냥 우리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것과 똑같은 상용 GPS를 씁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그럼 적군이 전파방에 재밍을 걸어서 GPS를 먹통으로 만들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야? 바로 그럴 때를 대비한 장치가 있습니다. 내장된 관성항법 장치라는 건데요. 외부 신호가 딱 끊기는 순간부터는 오직 자기 자신의 가속도랑 방향만 계산해서 마지막으로 기억하고 있던 목표 좌표를 향해 그냥 무작정 날아가는 겁니다. 진짜 말 그대로 좀비처럼요. 앞이 보이든 안 보이든 그냥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직진하는 거죠.
자, 그럼 이 드론이 목표물에 도달했을 때 그 파괴력은 어떻게 나올까요? 크게 두 단계의 충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순수한 운동 에너지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200kg짜리 거대한 쇳덩이가 시속 180km로 와서 그냥 들이박는 겁니다. 끔찍하죠? 근데 진짜 파괴는 그 직후에 시작됩니다. 바로 40kg짜리 탄두가 터지면서 나오는 화학 에너지. 이 폭발이 주변 가스를 순식간에 팽창시키면서 음속보다 빠른, 말 그대로 모든 걸 쓸어버리는 충격파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요. 이 탄두가 목표물에 따라 맞춤형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만약 목표가 탱크나 두꺼운 콘크리트 벙커다? 그러면 성형 자격탄을 씁니다. 이건 폭발 에너지를 아주 가느다란 한 점에 집중시켜서 마치 뜨거운 칼로 버터를 자르듯이 강철 장갑을 녹여 뚫어버리는 탄두예요. 반면에 레이더 기지처럼 넓게 퍼져 있거나 사람들을 목표로 할 때는요, 파편탄을 장착합니다. 이건 터지는 순간 수천 개의 작은 쇠구슬을 사방으로 쫙 흩뿌려서 광범위한 지역에 피해를 입히는 방식이죠. 정말 효율적이고 또 그만큼 치명적인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드론 폭탄의 진짜 무서움은요,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기술적인 이야기에 있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정말 소름 돋는 핵심은 바로 경제학에 있습니다. 이걸 막아내는 데 드는 비용과 비교했을 때 공격 비용이 충격적일 정도로 싸다는 거죠. 이 샤이드 136 드론 한 대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얼마일까요? 대략 2만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한 3천만 원이 채 안 됩니다. 네, 맞아요. 그냥 평범한 중형차 한 대 값이랑 비슷한 거죠. 자, 그럼 이걸 막으려면 얼마가 될까요? 이걸 격추시키기 위해 쏘는 패트리엇 같은 첨단 요격 미사일 한 발의 가격은 최소 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40억 원이 훌쩍 넘습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이 압도적인 비용 차이가 눈에 들어오시나요? 방어하는 쪽은 고작 3천만 원짜리 목표물 하나를 막기 위해서 40억 원이 넘는 미사일을 쏴야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격추에 성공한다고 해도 이미 경제적으로는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공격자는 바로 이 경제적인 불균형을 아주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바로 드론 수험 전술, 우리말로 하면 벌떼 전술을 쓰는 거죠. 뭐 별거 있나요? 그냥 한 번에 수십 대씩 값싸게 만들어서 날려보내는 겁니다. 비싼 방어 미사일을 소모시키기 위해서요. 방어하는 쪽에서 아무리 열심히 막아서 설령 90%를 격추하는 데 성공했다고 해도 단 10%, 그러니까 몇 대만이라도 그 방어망을 뚫고 들어가서 수백억, 수천억 원짜리 발전소나 군사시설을 파괴해버리면 공격자 입장에서는 이건 그냥 압도적인 이득인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이 드론이라는 무기가 단순히 전쟁의 양상만 바꾼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어쩌면 기술과 우리 사회 전체에 대한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이 지독한 역설에 있습니다. 우리 손에 스마트폰을 쥐어주고 우리 삶을 이렇게나 편리하게 만들어준 기술의 민주화 있잖아요. 바로 그 거대한 흐름이 다른 한편에서는 누구든 정교하고 치명적인 무기를 만들 수 있도록 그 진입장벽을 완전히 허물어버렸다는 겁니다. 기술 발전이라는 밝은 빛이 만들어낸 가장 어두운 그림자인 셈이죠. 이처럼 파괴적인 기술을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손에 넣을 수 있는 시대. 공격과 방어의 저울추는 이미 한쪽으로 심각하게 기울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미래의 방어를 어떤 모습으로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지만 이 묵직한 질문은 아마 우리 모두에게 오랫동안 숙제로 남을 것 같습니다.